자, 질문을 좀 받아보죠. 아싸, 세순이? 나영이도, 나영이 왜 안 하지? 첼림쌤, 난 나영이하고 수빈이하고 재현이. 자, 질문을 불러주시죠. 177번? 177번. 177번. 또? 182. 182, 144. 144. 139. 139. 유형이 29랑 31? 응. 유형 29랑 유형 30? 오케이. 195번. 195, 197. 196. 140. 146. 146. 또? 오케이, 176. 176. 오케이. 214. 214. 질문 없어? 숙제를 안 해가지고. 어허, 그랬어. 왜 바빴어? 아니, 다 한 줄 알았는데 응. 제가 생각한 거랑 달라가지고 선생님 그때 그냥 끝까지 풀어오라 그랬었어. 그걸 못 들었어요. 오케이. 222번. 222번. 그치? 다음 시간까지 좀 해갖고 오늘 보안이 진도를 많이 못 나갈 것 같으니까. 알겠죠? 봅시다. 139번부터 60분 되려나? 오케이. 근데 나영이가 오늘 학교 가는 날이 아닌데 안 했을까나? 봅시다. 전체 집합 U가 1부터 7까지의 자연수를 갖는 집합인데 A는 1, 2, 3, B는 2, 3, 4, 5래요. A 합집합이랑 A 교집합이 여집합이니까 저거 교집합하고 여집합을 차집합으로 바꾸면 결국 대칭 차집합 되는 거죠. 요거 A 합집합 B에서 맞죠? A 교집합 B를 빼는 거잖아. 맞죠? 그러니까 요만큼에서 얘를 빼는 거니까 결국 뭐만 남냐면 이만큼만 남게 되는 녀석이야. 왜? 얘하고 얘가 그냥 차집합으로 이렇게 바뀌어버리면 되는 거잖아. 이렇게. 맞지? 자, 그랬을 때 P는 X의 부분집합이면서 그러면서 U의 부분집합이래. 그럼 X는 P를 다 가지고 있어야 되고 그러면서 전체 집합이 부분집합이래. 근데 여기하고 여기에 있는 거는 봐봐. 여기 2, 3. 2하고 3은 다 여기에 들어가는 거잖아. 그러면 결국 여기에 남는 게 누구고? 왜 없어? 여기에 남는 게 누구고? 여기에 남는 게 1이고 여기에 남는 게 4, 5니까 결국 집합 P를 해보면 집합 P는 1, 4, 5 요렇게 해당되는 녀석이죠.
근데 집합 X는 얘를 포함하면서 유연석의 부분집합이니까 얘는 들어간다, 얘도 들어간다, 얘도 들어간다 하나밖에 없고 선택권을 갖고 있는 건 1, 4, 5니까 1, 4, 5 빼고 얘네들만 들어갈지 말지를 결정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맞지? 총 몇 개? 2에 4제곱 그래서 16개 이렇게 찾아주시면 되겠네요. 됐니? 이 질문한 사람 이해 갔어? 오케이? 응? 응? 이거 꺼주셨어요. 꺼져? 자. 나도 그걸 끄길 바랬어. 어저께 고3 중에 한 명이 나는 더워 죽겠는데 자기 춥다고 계속 틀어달라 그래서 근데 했는데 이걸 제일 세게 틀어놨더라고. 올려놨더라고. 봐봐. 자, 39번. 됐고 44번 쪽으로 넘어가 보죠. 44번. 집합 A는 10 이하의 자연수 이거의 부분집합 B에 대해서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시켰으면 좋겠대. 집합 B의 진 부분집합의 개수가 7이라는 건 결국 집합 B의 원소의 개수를 알려주는 거지? 맞지? 우리는 요 녀석을 통해서 NB 즉 집합 B의 원소의 개수가 3개라는 걸 확인할 수 있어. 왜? 진 부분집합의 개수는 2의 원소의 개수 빼기 1 이렇게 되는 거니까 얘가 7이 되려면 N은 3이어야 되죠. 이렇게. 그죠? 자, 그러면서 K가 B의 원소이면 10-K도 B의 원소래.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 1하고 9는 항상 같이 다녀야 되고 2하고 8도 항상 같이 다녀야 되고 3하고 7도 항상 같이 다녀야 되고 4하고 6도 항상 같이 다녀야 된다는 그런 말이야. 맞지? 그러니까 K가 B의 원소면 10-K도 B의 원소니까 만약에 1이 B의 원소면 9도 B의 원소여야 되니까 얘네들은 묶여서 함께 다녀야 된다는 그런 얘기죠. 맞지? 자, 그랬을 때 집합 B의 모든 원소의 합을 물어봤네요. 그죠? 그럼 봐봐요. 내가 요 녀석하고 만약에 얘하고 얘를 함께 갖고 다니면 얘네들은 원소의 개수가 4개가 돼버려. 그러니까 결국 내가 할 수 있는 건 5는 단독으로 다닐 수 있어. 왜? 여기에 5가 들어가면 여기 5가 들어갈 수 있거든. 그러니까 5는 단독으로 다닐 수 있는 녀석이고 1하고 9, 2하고 8, 3하고 7, 4하고 6은 함께 다녀야 되는 녀석이니까 얘하고 얘가 B가 되든 얘하고 얘가 B가 되든 얘하고 얘가 B가 되든 얘하고 얘가 B가 되든 그거밖에 4가지 종류밖에 없어. 근데 어떤 녀석이 B가 되더라도 그 합은 항상 얼마야? 15가 되겠죠. 맞죠? 그러니까 답은 얼마야? 답은 15야 이렇게. 그러니까 이 녀석을 해석하는 게 중요하죠. 집합 B라는 녀석은 1, 9, 2, 8, 3, 7, 4, 6은 항상 세트로 가지고 다녀야 되는 거구나 라고 하셔야 되고. 재현이 질문 있어? 적혀 있어. 됐어? 자, 46번 쪽으로 넘어가죠. 자, 46번. 얘도 마찬가지 이야기인 것 같아. 공집합이 아닌 집합 A가 자연수를 원소로 가질 때, 그럼 봐봐. 요 녀석은 자연수만 원소로 가지니까 일단 X는 16의 약수여야 해. 그러니까 X가 16의 약수여야 이거 약수여야만 얘가 자연수가 되고 그래서 A의 원소가 될 수 있어. 맞지? 그러니까 내가 X가 될 수 있는 녀석을 생각해보면 1, 2, 4, 8, 16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X가 만약에 1이라면 그래서 그 1이 A의 원소라면 16도 뭐야 이거 16도 항상 함께 다녀야 될 수밖에 없지. 1이 원소면 16도 원소일 테니까 2하고 누구도 8도 함께 다녀야 될 거고 4하고 4도 함께 다니니까 4는 단독으로 다닐 수 있는 녀석이고 X가 8이면 2 이렇게 되니까
뭐 2하고 8 함께 다녀야 된다는 이야기니까 얘랑 중복이죠. 그죠? 자, x가 16이면 1이 함께 다녀야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그럼 얘도 중복이야. 이렇게. 자, 그래서 집합 A의 원소의 개수는 1, 16, 2, 8, 4 이렇게 가져갈 수 있겠네요. 맞지? 그래서 우리는 요 5개 집합 X가 가져갈 수 있는 집합 A군요. 집합 A가 가져갈 수 있는 원소는 1하고 16이 함께 다니고 2하고 8이 함께 다니고 4가 단독으로 다니는 이렇게 16의 약수를 원소로 갖는다 라고 생각하면 5개 이렇게 구하시면 되겠네요. 아니다. 집합 A의 개수를 물어본 거잖아. 원소 개수가 아니잖아. 아, 쏘리. 그러니까 얘가 지금 1하고 16이 함께 다닐 수 있고 2하고 8이 함께 다닐 수 있고 4가 단독으로 다닐 수 있으니까 얘 하나만 갖고 있어도 집합 A가 되는 거고 얘 하나만 갖고 있어도 집합 A가 되는 거고 얘 하나만 갖고 있어도 집합 A가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결국 집합 A는 요 세 녀석을 갖고 만들 수 있는 부분 집합이야. 근데 뭐는 아니래? 공집합은 아니래. 공집합은 아니니까 2의 세제곱 마이너스 1에서 몇 개? 7개. 이렇게 문제를 풀어주셔야 됩니다. 원소의 개수가 될 수 있는 걸 다 찾아달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1하고 6은 함께 다녀야 되고 2하고 8이 함께 다녀야 되고 4가 단독으로 다닐 수 있는데 얘를 갖고 만들 수 있는 집합 A의 개수. 그러니까 집합 A가 1, 16 이렇게만 돼도 얘가 만족하는 거 맞잖아. 그러니까 얘를 만족할 수 있는 모든 집합 A의 개수 7개 이렇게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겠네요. 문제를 잘못 봤네요. 자, 그 다음에 77번 유형 29번하고 유형 30번을 따로 먼저 설명해야 되겠네. 유형 29번이 뭐지? 유형 29번은 봅시다. 봐봐. 집합 S의 원소 중에서 가장 큰 원소를 MS라고 하자. 예를 들어서 집합 S가 4만을 원소로 가지고 있으면 MS는 4겠지. 4가 제일 큰 원소니까. 만약에 S가 1이라면 가장 큰 원소가 2니까 MS는 2라고 얘기하겠대. 집합 A로 만들 수 있는 부분 집합 X에 대해서 MX가 3보다 크거나 같았으면 좋겠대. 이건 무슨 의미니? 가장 큰 원소가 3일 때, 4일 때, 5일 때 이렇게 해서 얘네들의 개수를 세달라는 거지. 그러니까 MX, 집합 X의 원소 중에 가장 큰 녀석이 3보다 크거나 같대. 그러니까 집합 X가 가지고 있는 원소 중에 가장 큰 게 3일 때거나 4일 때거나 5일 때를 생각해서 얘네들의 개수를 구해달라 이런 얘기인 거지. 그럼 생각해봐. 가장 큰 원소가 3이라는 건 얘를 갖고 만들 수 있는 부분 집합 중에 일단 1하고 2는 못 쓴다는 이야기야. 1하고 2가 들어가면 가장 큰 녀석이 가장 큰 녀석이었나? 미안. 가장 큰 녀석이니까 4하고 5를 못 쓴다는 얘기야. 그래야만 가장 큰 녀석이 3이 되는 거잖아? 맞지? 그러면 또 가장 큰 녀석이 3이라는 얘기는 3은 반드시 써야 된다는 이야기야. 그러니까 내가 쟤를 갖고 부분집합을 만들었는데 가장 큰 원소가 3이라는 이야기는 4하고 5는 못 쓴다는 이야기고 3은 반드시 써야 된다는 이야기야. 그리고 1하고 2는 그러면 선택적이겠네? 그럼 1하고 2가 가질 수 있는 경우의 수가 쓴다 만다 이렇게 있으니까 총 4가지가 되겠지? 그러니까 3만 단독으로 있는 거 1, 3, 2, 3, 1, 2, 3 이렇게 4가지가 되겠죠. 자, 가장 큰 원소가 4라는 이야기는 5는 못 쓴다는 이야기고 얘는 못 쓴다는 이야기고 얘는 반드시 들어가 있으니까 제가 제일 컸겠지. 그러면 1, 2, 3은 내가 내 마음대로 써도 안 써도 내 마음이잖아? 그러니까 얘가 어떻게 되겠어? 1은 쓴다 만다, 2도 쓴다 만다, 3도 쓴다 만다. 총 8개가 되겠네요. 자, 이해갔어요? 이거? 자, 가장 큰 원소가 5라는 이야기는
얘는 반드시 써야 된다는 이야기고 얘네들은 선택적으로 가져다 쓸 수 있다는 이야기니까 어떻게 돼? 2에 4제곱 해서 16개가 되겠죠. 그래서 얘를 싹 다 더하면 28개. 이렇게 문제를 푸시면 되는데 이 유형 29번? 이해 갔어. 자, 유형 30번으로 넘어가 보죠. 물 좀. 먹고 와. 자, 유형 30번으로 넘어가 보죠. 부분집합에서 원소의 최대 최소의 활용 봅시다. 자, 근데 지원이 들어왔겠지? 지원이 말고 한 명이 더 있어. 수빈이. 왜 오늘 수빈이 이걸로 들어왔지? 재현아, 수빈이에 대해서 뭐 들은 이야기 있어? 수빈아, 왜 오늘 라이브로 참여했어? 아, 이 녀석. 자, 152번. 집합 S가 64의 약수인데, 이 녀석의 공집합이 아닌 서로 다른 부분 집합을 요거부터 여기까지 하겠대. 즉, 얘가 지금 원소가 하나, 둘, 셋, 넷, 다 7개니까, 요 7개로 만들 수 있는 부분집합의 개수는 총 64개가 있어. 아니다. 128개가 있구나. 128개가, 둘, 넷, 7개니까 128개가 있어. 128개가 있는데 거기서 공집합이 아닌 서로 다른 부분집합이라고 했으니까 요만큼의 개수는 현재 127개야. 맞지? 총 127개인데 각각의 집합 A1부터 AN의 원소 중에서 최소인 원소를 내가 AK라고 하겠대. 그때, 그러니까 얘가 가지고 있는 가장 작은 원소 중에, 얘가 갖고 있는 원소 중에 가장 작은 거, 얘가 갖고 있는 것 중에 가장 작은 거, 얘가 갖고 있는 것 중에 가장 작은 거. 즉, 가장 작은 것들만 싹 다 끄집어내서 한 방에 다 더하겠다 그런 얘기 아니야? 그럼 이제 우리 이런 생각을 해봐야 돼. 가장 작은 원소가 1인 경우, 가장 작은 원소가 2인 경우, 가장 작은 원소가 3인 경우, 4인 경우, 이거 왜 2인 경우, 4인 경우, 8인 경우, 16인 경우, 32인 경우, 64인 경우.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지. 가장 작은 원소가 1이라는 건 1은 반드시 써야 해. 1이 들어가 있으니까 1이 가장 작은 거야. 근데 1이 가장 작은 거니까 나머지 2부터 64까지는 선택적으로 가져다 써도 되지. 1이 들어가 있으니까 여기서부터 요만큼은 내가 어떤 녀석을 가져다 쓰든지 가져다 쓰지 않든지 항상 1이 들어가 있는 녀석들은 이 녀석들 중에 127개 중에 1이 들어가 있는 녀석들은 무조건 1을 내보낼 거야. 그러니까 난 1이 들어가 있는 집합이 몇 개인지가 궁금해. 맞지? 그러면 1은 반드시 써야 되고 여기서부터 요만큼은 선택적이니까 2의 6제곱 64개가 있겠네요. 즉 여기서부터 요만큼 중에 1을 가지고 있는 녀석은 총 64개가 있고 그 64는 다 얘네들을 1로 내보내는 거야. 이거까지 이해 갔어? 채영이 이해 갔어? 이건 무슨 말인지? 재현이는 이해 갔어? 이해 간 거 맞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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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봐봐. 다음 2를 가장 작은 원소로 갖는 부분집합. 얘를 가장 작은 원소로 갖는 부분집합은 일단 1은 없어야 해. 1이 있으면 요게 포함돼야 되니까 1은 없어야 되고 얘는 없어야 되고 얘는 반드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얘가 가장 작은 거야. 그러면 여기서부터 요만큼 4부터 64까지는 써도 그만 안 써도 그만인 거지.
그러니까 쟤를 갖고 만들 수 있는 부분집합의 개수는 2의 5제곱 32개가 있는 거죠. 이렇게 여기까지 갔어? 여기까지 이해 갔어? 자, 그러면 4를 가장 작은 원소로 갖는다는 이야기는 일단 1하고 2는 안 가지고 있어야 4가 가장 작을 수 있고 4는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만 4가 가장 작겠지. 그럼 여기서부터 요만큼 이 4개는 내가 선택적으로 가지고 있어도 되고 안 가지고 있어도 돼. 그러니까 얘네 4개를 가지고 만들 수 있는 부분집합의 개수. 이렇게 정리가 될 거고, 마찬가지 8이 가장 작으려면 얘네들은 없어야 되고 얘는 반드시 갖고 있어야 되니까 얘네 3개만 선택적으로 이렇게 되겠죠. 됐니? 그럼 얘가 가장 작으려면 1부터 8까지는 안 써야 되고 얘는 반드시 써야 되고 얘네들만 선택권을 갖고 있으니까 2의 제곱 4개. 그럼 이 케이스에는 2의 1제곱 2개. 얘가 가장 작으려면 여기서부터 요만큼은 안 써야 되고 얘는 반드시 써야 되니까 그런 거 1개. 1개. 그러면 생각해보자. 이 총 127개 중에 64개는 1로 얘네를 내보내고 127개 중에 32개는 2로 16은 4로 8개는 8로 4개는 16으로 2개는 32로 1개는 64로 얘네를 내보낼 거니까 요 A1, 스몰 A1부터 스몰 127까지 중에 1이 64개, 2가 32개, 4가 16개, 8이 8개, 16이 4개, 32가 2개, 64가 1개 있다는 얘기잖아. 그러니까 결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 1이 64개니까 64, 2가 32개니까 너도 64, 4가 16개니까 너도 64, 8이 8개니까 너도 64, 너도 64, 너도 64, 너도 64. 맞니? 그리고 64가 총 몇 개 있어? 하나, 둘, 셋, 넷, 다, 7개. 64 곱하기 7을 하게 되면 8, 448 이렇게 구해주시면 얘가 답입니다.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생각해보면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은 아니죠. 그죠? 원소 중에서 최소인 것을 AK라고 했는데 그럼 얘를 갖고 만들 수 있는 부분집합 중에 1이 들어가 있으면 1이 제일 작을 거고 1 없고 2가 들어가 있으면 2가 제일 작을 거고 1, 2 없고 4가 들어가 있으면 4가 제일 작을 테니 그런 케이스를 생각해서 개수를 세보시면 되겠다. 이렇게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겠네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 뿅 30번까지 했고 요거 자, 7번 쪽으로 넘어가 볼게요. 이거 말고도 유형을 설명해 줬으면 좋겠다 싶은 것들은 얘기해 주세요. 알겠죠? 76번. 야. 어느 학급에서 진로 체험 활동으로 직업 체험과 대학 탐방을 실시하기로 했는데 이 학급 31명을 대상으로 신청받은 결과 직업 체험과 대학 탐방을 모두 신청한 학생은 5명. 그러면 내가 여기를 직업 탐방이라고 하고 얘를 내가 대학 탐방이라고 하고 전체 집합을 만들면 전체 집합은 현재 31명이고 직업하고 대학 탐방을 다 한 학생은 5명이래요. 둘 다 아무것도 하지 않은 학생은 몇 명일 때? 3명이랍니다. 이때 또 직업체험을 신청한 학생 수는 얘를 신청한 학생 수는 대학 탐방을 신청한 학생 수의 2배인데 그러면 직업체험을 신청한 학생 수가 몇 명이냐? 라고 물어봤으니까 내가 얘를 A라고 두면 얘가 EA라는 이야기죠. 그러면 얘가 A인데 얘가 5니까 여기는 A-5일 거고 여기는 EA-5일 거예요. 그런데 전체가 31명이고 바깥쪽에 3명이 있으니까 이만큼 더하기 이만큼을 하게 되면 총 28명이 나와야 합니다.
따라 3A 마이너스 5가 28명이어야 하고 3A는 33이니 A는 11 이렇게 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 직업 탐방을 신청한 학생은 22명. 맞니? 맞죠? 직업 탐방을 신청한 학생은 22명. 대학 탐방을 신청한 학생은 11명. 이렇게 찾아주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답은 22명. 이렇게 찾아주시면 돼요. 됐니? 171번? 오케이. 자, 171번. 봅시다. 어느 고등학교 1학년 학생 30명의 온라인 게임 도구를 조사했더니 PC로 게임을 하지 않는 학생이 12명, 스마트폰으로 게임을 하지 않는 학생이 8명, PC와 스마트폰으로 게임을 하는 학생이 15명. 그래서 PC와 스마트폰 중 어느 것도 게임을 하지 않는 학생이라고 그랬으니까 우리 요렇게 해보자고. 여기를 PC로 게임을 하지 않는다. 여기다 이렇게 그냥 여집합을 이쪽으로 적을게. 스마트폰으로 게임을 하지 않는다. 여기라고 이렇게 적으면 그리고 전체 집합이 30명. 뭐 이렇게 적어도 크게 상관없잖아. 그죠? PC로 게임을 하지 않는다. 스마트폰으로 게임을 하지 않는다. 전체는 30명. 근데 요때 얘가 몇 명이래? 얘가 12명이고요. 스마트폰으로 게임을 하지 않는 학생은 8명이래요. 이렇게. PC하고 스마트폰으로 게임을 하는 학생은 그럼 여기잖아. 여기. 얘가 PC로 안 한다고 얘가 스마트폰으로 안 한다니까 요 녀석의 바깥쪽 여기가 지금 게임을 하는 학생들인 거잖아.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몇 명이 있어? 15명이 있어. 그럼 여기가 합이 얼마야 돼? 요만큼의 합이 얼마야 돼? 이만큼의 합이 15여야 되지. 그럼 우리 이렇게 되는 거잖아. 얘하고 얘를 더한 다음에 얘를 한번 빼야, 가운데 한번 빼야 합집합이 되는 거니까 결국 얘하고 얘를 더한 다음에 얘를 뺀 게 15란 얘기지. 전체가 30이었고 얘가 15였으니까 결국 이만큼이 15란 얘기고, 내가 얘를 A라고 잡으면 얘가 12-A가 될 거고 얘가 8-A가 될 거야. 즉 얘를 더하면 15여야 된다는 이야기니까. 그죠? 그래서 20 A가 15, A는 5. 따라서 너 5, 너 7, 너 3 이렇게 되겠네요. 그래서 PC하고 스마트폰 중 어느 것도 게임을 하지 않는 학생은 단순히 여기니까 답은 5 이렇게 구해주시면 돼요. 제 이해 갔어요? 자, 아까 76번을 했었구나. 77번 쪽으로 넘어가죠. 자, 송인의 학교에서 수학 경시대회와 과학 경시대회가 열리는데 송인의 반 학생 30명 중 수학 경시대회에 출전한 학생은 11명. 얘도 이렇게 쓰자고. 이렇게 수학에 나간 학생은 11명, 과학에 나가는 학생은 모르고 전체가 30명. 전체가 30명인 것도 없네. 아까 기억이네. 아니다. 30명 맞네. 자, 전체가 30명. 이렇게 되는데요. 자, 수학 경시대회는 출전하지만 과학 경시대회는 출전하지 않은 학생은 6명. 얘가 6명. 수학은 나가지만 과학은 안 나가는 거. 그럼 얘가 11인 거니까 얘가 6이면 얘가 5가 되겠죠? 또 어느 쪽에도 출전하지 않는 학생이 14명. 바깥쪽에 14명. 그러면 이만큼이 얼마? 이만큼이? 30명 중에 14명이 여기니까 여기가 16명일 거 아니야? 근데 얘가 6명이고 얘가 5명이니까 여기 몇 명? 이거 5명이겠네.
5명 이렇게 구해주시면 되겠네요. 자, 이때 과학정시대를 출전 학생을 물어봤으니까 요거 물어본 거니까 총 몇 명? 10명 이렇게 구해주시면 간단하죠. 그죠? 자, 82번. 어느 학급의 학생 36명 중에서 집에서 강아지를 키우는 학생이 12명. 그러니까 얘도 이렇게 해보자고. 강아지를 키우는 학생은 12명이 있고요. 전체 집합을 보니까 36이래요. 강아지도 고양이를 키우는 학생이 6명이래. 고양이를 키우는 학생은 6명이랍니다. 강아지도 고양이를 키우지도 않는 학생 수를 A라고 하면 여기가 A고요. A의 최대값을 M, 최소값을 스몰 m이라고 불러보겠대. 즉, 난 요쪽에, 이 바깥쪽에 있는 최대값하고 최소값을 구해달라는 얘기지. 그럼 얘들아 잘 생각해봐. 이 바깥이 최소가 되는 건, 결국 이 바깥쪽은 뭘 의미하는 거냐면, 강아지를 집합 A, 고양이를 집합 B라고 부르면, 이 바깥쪽은 집합 A하고 집합 B의 합집합의 여집합이야. 그러니까 내가 얘를 집합 A라고 부르고, 얘를 집합 B라고 부르면, 이 바깥쪽은 A 합집합 B의 여집합이야. 그리고 이 녀석의 원소 개수를 물어보는 중이거든. 그럼 이거의 원소 개수를 물어본다는 건 결국 전체 집합의 원소 개수에서 합집합의 원소 개수를 빼면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A 합집합 B가 아닌 원소 개수를 세는 거니까 전체에서 합집합의 원소 개수를 빼면 되거든. 그래서 나는 요 녀석의 최대하고 요 녀석의 최소값 요게 궁금해. 그럼 얘가 최대가 되려면 얘는 36으로 고정되어 있으니까 결국 얘가 뭐일 때? 얘가 최대일 때 얘는 최소가 되고 얘가 최소일 때 얘가 최대가 되겠지. 맞지? 그러면 합집합이 최소가 된다는 의미는 다시 NA 더하기 NB 마이너스 NA 교집합 B 이렇게 표현이 될 테니까 얘도 지금 12로 고정, 얘도 6으로 고정되어 있어. 그럼 결국 A 합집합 B가 최대가 된다는 말은 얘가 최소가 된다는 말이고 A 합집합 B가 최소가 된다는 얘기는 얘가 최대가 된다는 이야기야. 결국 우리는 요 녀석의 최대 최소를 구하면 해결이 되는 거지. 얘가 최소일 때 넌 최대. 그래서 너가 최대가 되니까 너가 최소. 너가 최대가 되면 너는 최소, 너는 최대. 결국 얘가 최대가 되면 이것도 최대. 너가 최소가 되면 이것도 최소. 맞아? 결국 이 녀석이 최대 최소가 되는 경우가 이 녀석이 최대 최소가 되는 경우하고 일치할 수밖에 없죠. 그지? 그래서 난 일단 찾아볼 거야. 그러면 얘가 최대가 된다는 건 고양이를 기르는 6명이 모조리 강아지도 기르면 여기가 최대 몇 명까지 가능해? 6명까지 가능해. 그러면 얘가 6명까지 가능하다는 얘기는 얘하고 얘를 합집합한 게 12란 얘기고 그러면 요 녀석이 24라는 최대값을 갖게 된다는 이야기죠. 됐어? 이건 누가 질문했지? 이해가고 있는 거야? 이건 누가 질문했니? 채영이? 아니, 누가 질문했어? 이해가고 있어? 오케이. 그 다음에 여기가 최소가 된다는 건 얘가 지금 36이니까 얘랑 얘를 그냥 더해도 얘를 넘지는 못해. 그러니까
강아지를 기르는 사람하고 고양이를 기르는 사람이 그냥 아예 싹 다 달라. 하나도 안 겹쳐. 그러면 얘가 0일 수도 있어. 그 얘가 0이면 강아지하고 고양이를 기르고 있는 사람 수는 총 몇 명이고 18명이 되는 거고 그 18명을 뺀 나머지가 A일 테니까 이 A의 최소값은 18명 이렇게 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얘하고 얘를 더해달라니까 얼마? 42 이렇게 되겠죠. 결국 핵심은 결국 이 안에 있는 요 녀석이 최대이냐 최소이냐를 물어보는 문제죠. 얘가 최대면 너도 최대. 얘가 최소면 너도 최소. 너가 최대면 너도 최대. 너가 최소면 너도 최소. 그러면 요 녀석의 최대 최소를 물어보면 너가 최대면 너도 최대. 너가 최소면 너도 최소. 이렇게 된다는 말씀이죠. 근데 주의해야 되는 건 얘는 지금 얘가 10이고 얘가 6밖에 안 되니까 얘하고 얘를 더해서 얘를 안 넘어가니까 괜찮은데 만약에 얘가 24고 얘가 만약에 16이야. 그러면 얘하고 얘를 더했을 때 얘를 넘어가니까 얘가 빵이 될 수 있어 없어? 빵이 될 수 없어.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조심을 해주셔야 되겠죠. 그죠? 자, 95번으로 넘어가죠. 95번. 자, 95번. 자, 전체 집합 U의 세 부분 집합 A, B, C에 대해서 14, 16, 19 교집합 이렇게 나와 있었을 때 요거 물어봤네. 요거 애들 봐봐. 이런 거 나오면 빨리 그림을 그려야 되겠지? 얘가 A고 얘가 B고 얘가 C예요. 이렇게 얘는 14고 얘는 16이고 얘는 19랍니다. 이렇게 A 교집합 B는 여기를 얘기해요. A 교집합 B는 여기를 얘기하고 얘는 여기 얘기하겠네. 그럼 이만큼이 10이었는데 얘가 5니까 여기는 5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구할 수 있을 거고 내가 구하고 싶은 게 C에서 A 합집합 B를 뺀 거니까 난 여기에 최소값이 필요해. 그럼 여기에 최소가 된다는 건 결과적으로 여기에 제일 조금 넣고 싶은 거잖아. 맞지? 근데 총 원소가 몇 개야? 19개지. 19개 중에 5개는 여기다 넣었거든? 몇 개 남았지? 재현아? 정차령? 19개 중에 5개를 넣었으니까 14개 남았을 거 아니야. 그럼 그 14개를 여기다가 넣어야 되는 상황이야. 나는 그 14개를 모조리 여기다 넣을 수 있다면 그러면 여기가 최소겠지만 못 넣을 수도 있잖아. 그럼 잘 보자고. 난 결국 여기가 최대고 여기가 최대가 되면 얘가 최소가 되는 거니까 얘가 최대가 되는 상황을 생각해 보자고. 얘가 최대가 되면 일단 A가 14개를 갖고 있는데 여기에 지금 10개를 집어넣은 상황이거든. 나머지 4개가 여기 아니면 여기 와야 돼. 그럼 그 나머지 4개가 모조리 여기에 오고 여기에 빵개가 있을 때 얘가 최대가 되겠지. 얘 지금 16개가 있는데 5개 넣었으니까 6개가 남았어. 그 6개는 여기나 여기 와야 되는 상황이야. 그런데 여기가 크면 클수록 얘가 작아지니까 여기에 빵개가 오고 여기에 6개가 와야 되는 상황이겠지. 이렇게 해서 여기다 채울 수 있는 걸 다 채우고 나서 봤더니 총 15개네? 19개에 15개 냅두고 그러면 나머지 몇 개? 4개는 어쩔 수 없이 이쪽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몇 개? 4개다. 이렇게 문제를 풀어주시면 됩니다. 그죠? 자, 조금만 생각해보면 풀 수 있는 그런 유형의 문제죠. 자, 96번. 자, 어느 반 학생들을 대상으로 이동통신에 가입한 학생 수를 조사하였는데 KSL 회사에 이동통신에 가입한 학생은 각각
얘도 해보자고, 이렇게. 얘가 K고, 얘가 S고, 얘가 L이래요, 이렇게. 여기에 가입한 학생이 19명, 여기에 가입한 학생이 16명, 여기에 가입한 학생이 22명. 뭐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죠. 모두 가입한 학생은 5명이니까 여기 가운데 5명이 있는 거고, KL 모두 가입한 학생은 17명. 그러니까 여기가 17명이래, 여기가. 여기가 17명이래? 그럼 얘가 5명이니까 여기가 몇 명이야? 얘가 12명이겠지? S회사 이동통신에 가입만 한, 요거. 요 녀석의 최대값하고, 요 녀석의 최소값을 물어봤네요. 그럼 얘들아 봐봐. 얘가 최대가 된다는 건, 결국 얘하고 얘가 최소가 돼야 된다는 이야기고, 얘가 최소가 된다는 건 얘하고 얘가 최대가 돼야 된다는 이야기야. 그럼 얘를 먼저 구해보자고. 얘가 되려면 여기하고 여기에 큰 숫자가 들어가야 된다는 이야기지. 근데 K텔레콤에 가입한 학생이 19명인데 여기 지금 17명이 들어가 있으니까 2명을 여기다 집어넣어야 되는 상황이야. 그럼 그 2명이 여기에 오고 여기에 빵이 되면 그게 좋겠네, 그지? 22명이 있는데 여기에 지금 총 몇 명 가입했어? 17명이 들어갔어. 그러면 5명이 남았는데 그 5명이 여기 또는 여기에 들어가야 해. 근데 여기가 컸으면 좋겠잖아. 그래야 얘가 최소가 되니까. 그럼 나머지 5명을 여기다 다 집어넣어. 0 이렇게 해. 그러면 지금 16명 중에 12명이 여기에 들어갔잖아. 그럼 무조건 최소한 몇 명은? 4명은 여기에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야. 그래서 최소가 4라는 이야기고, 그죠? 최대값 구하러 가보자. 최대값을 구하려고 하면, 그럼 얘가 최대이려면 얘하고 얘가 작을수록 좋은 거잖아. 왜? 남은 11명 중에 여기에서 총 다 합쳐서 11을 채워야 되니까 얘가 00이고 얘가 11이면 좋은 거잖아. 그래서 일단 보자고. 얘하고 얘가 작을수록 좋다 그랬으니까 19명 중에 17명. 그럼 2명은 여기는 빵. 22명 중에 17명, 5명이 여기 들어가야 되는데 여기에 5, 여기에 빵. 이렇게 채워도 되잖아. 그럼 최대값은 최대 얼마까지 가능해? 11명까지 가능하겠죠. 0, 0, 5니까. 그래서 이 두 녀석을 어떻게 해달래? 빼달래요. 그러면 7 이렇게 문제를 풀고 끝내시면 되겠네요. 이해 갔어, 시은아? 자, 96번. 자, 97번 쪽으로 넘어가자. 똑같은 문제인 것 같긴 한데, 봐봐. 100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ABC를 풀게 하였더니, A 문제를 맞힌 학생을 집합 A, B를 맞히면 집합 B, C를 맞히면 집합 C래요. 자, 얘가 A, 얘가 B, 얘가 C 이렇게 되나봐요. 얘가 40이고 얘가 35, 얘가 52 이렇게 정리가 되고요. 얘는 뭐야? 드모르간의 법칙을 써보면 A 합, B 합, C의 전체 여집합. 즉, 이 전체 바깥쪽. 전체 100명이라고 그랬으니까 100명 중에 요 바깥쪽에 해당되는 게 7명 있다 이런 얘기인 거잖아. 합집합의 여집합인 거니까. 그죠? 자, A 교집합 C가 10명이래. A 교집합 C. 얘가 10명이래, 얘가 10명. 그럼 내가 얘를 A로 잡으면 얘는 10 빼기 A 이렇게 잡으면 되겠지? 자, A 교집합 B는 15래. 어디?
얘만큼이 15래. 그럼 얘가 A면 얘는 15 마이너스 A 이렇게 잡으면 되겠지 뭐. 이랬을 때 세 문제 중 두 문제 이상을 맞힌 학생 수의 최소값이래. 그러면 세 문제 중에 두 문제 이상을 맞힌 학생 수의 최소값은 결국 이거의 최소값을 물어보는 거잖아? 맞니? 자, 보자. 그러면 얘들아 잘 봐봐. 얘가 지금 40명이거든? 여기하고 여기하고 여기를 더한 녀석이 있는데 요거를 더하면 25 마이너스 A 이렇게 정리가 돼. 요만큼의 합이 25 마이너스 A야. 그지? 근데 얘하고 얘를 더한 녀석은 절대로 40을 넘어갈 수는 없겠는데 나는 여기가 일단 최소였으면 좋겠대. 그럼 이제 잘 보자고. 봐봐. 내가 얘만 그냥 B라고 이렇게 놓을게. 얘만 이렇게 B라고 줄게. 상관없죠. 자, 그럼 우리가 이제 이렇게 문제를 풀 수 있겠지? 이 전체 합집합은 93이야. 100명 7명 뺐으니까 93이지. 그 93을 40 더하기 35 더하기 52 얘 더하기 얘 마이너스 이거 15 마이너스 이거 10 마이너스 이거. 그런데 어차피 B를 A를 한번 더해줘야 되니까 마이너스 B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죠. 그러면 얘 하면 이렇게 먼저 계산하면 얘가 얼마니? 20? 결국 60 그럼 또 얘도 빼자 이렇게 10 그럼 결국 50 102 마이너스 B 얘가 93이어야 된다는 이야기고 우리는 B라는 녀석이 얼마인 걸 구할 수 있지? 9라는 걸 구할 수 있죠. 그럼 B가 9야 얘가 9 이렇게. 그러면 생각해 봅시다. 난 결국 얘가 최소였으면 좋겠어. 얘가 최소였으면 좋겠는데 그러면 얘가 15 빼기 A고 얘가 10 빼기 A고 얘가 A고 얘가 9니까 얘 더하기 얘가 최소였으면 좋겠다는 얘기인 거고 싹 다 더하면 그러면 25 34 마이너스 A 얘가 최소였으면 좋겠다는 이야기잖아. 그런데 여기가 합쳐서 10명밖에 안 되고 여기는 합쳐서 15명이니까 결국 이 A라는 녀석은 0부터 10 사이 값밖에 못 가죠. 맞죠? 그러면 결국 얘가 최소가 되려면 이 A가 얼마일 때? 10일 때가 최소가 되겠지. 그래서 A가 10일 때 요 바깥쪽은 여기는 얼마가 되는 거고 5가 되는 거고 얘는 10이 되는 거고 얘는 없는 거고 얘는 9가 되는 거죠. 이렇게 원래 9였으니까. 그랬을 때 두 문제 이상을 맞췄다 그랬으니까 이거 더하기 이거잖아. 그죠? 그래서 결국 얼마였던 거야? 24였던 거겠지. 최소값. 그래서 답은 24 이렇게 구해주시면 되겠네요. 자, 결국은 근데 이거 너희가 이거 할 때 좀 미지수를 좀 사용하셔야 돼. 미지수를 안 쓰고는 계산이 안 되는 문제들이 있으니까 항상 미지수도 머릿속에 염두를 좀 해두셔야 됩니다. 알겠죠? 자, 114 넘어갑시다. 114 자, 수진의 반 학생 35명을 대상으로
두 회사 AS 스마트폰의 소지 여부를 조사했더니 전체가 35. 전체가 35. 얘가 35래요. A가 12명. A가 12명. 그리고 S가 18명. 이게 18명이래, 이렇게. 둘 다 없는 학생을 K라고 할 때 K의 최대값하고 최소값. 그러니까 결국 아까 그 문제인데? 유연하게 최대가 되거나 얘가 최소가 되거나 이런 케이스인 거잖아. 그럼 얘가 최대가 된다는 건 여기가 최소가 된다는 이야기고, 여기가 최소가 된다는 건 결국 얘가 최대가 된다는 이야기야. 그럼 얘가 12이고 얘가 18이니까 여기 최대 몇 명까지 가능해? 최대 12명까지 가능해. 그럼 얘가 12이면 얘가 12에서 여기는 빵일 거고 여긴 6명이었겠지, 이렇게. 그러면 합집합, AS 합집합은 총 18명일 거고 여기가 18명이니까 너는 몇 명? 17명이라는 숫자를 가질 수 있겠지. 다시 얘가 최소가 되려면, 이 바깥쪽이 최소가 되려면 결국 이 안쪽이 최대가 돼야 되는 거고, 이 안쪽이 최대가 된다는 건 얘가 최소가 된다는 이야기야. 얘가 최소가 된다는 건 얘랑 얘가 최대한 안 겹쳐야 된다는 이야기고, 얘가 12이고 얘가 18이니까 둘 더해도 35를 넘어가지 못해. 그러니까 A하고 S가 이렇게 뚝 떨어져 있어도 상관이 없다는 이야기지. 그러면 얘하고 얘가 뚝 떨어져 있으면 너가 12명이고 너가 18명이니까 너를 합집합하면 30. 그럼 이 합집합이 최대 30까지 가능하고, 그럼 이 바깥쪽은 5라는 최소값을 갖게 되겠죠. 맞니? 그래서 뭘 구하래? 최소값하고 최소값 합수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22 이렇게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겠네요. 그지? 단계별로 나왔네요. 그죠? 전체 입합 A 구하고 B 구하고, 합집합의 그죠? 최대값, 합집합의 여집합. 그러니까 요 녀석의 최대값 구하고 최소값 구하고 그 다음에 둘 더하고, 이렇게 벤 다이어그램을 이용해서 구하시면 되겠죠. 자, 22번 마지막 문제네요. 22번. 자, 넘어갑시다. 빨간색 글씨인 거 보니까 행복한 1등급인 것 같은데, 그죠? 행복한 1등급. 자, 봐봐. 자, 행복했어? 보성아 풀면서? 안 풀었지? 진짜 풀면서 행복했냐? 너 왜 안 풀어져 있어? 이 녀석! 이거 어려웠나? 다들 풀었나 몰라? 재현이도 안 풀었네? 왜 안 풀어져 있을까? 응. 왜 안 풀어져 있어? 저거 안 풀어져 있는데 누가 질문했지? 저 질문자가 누굽니까? 자, 봐봐. 집합 A는 얘를 만족한다 그랬고, 그치? 그러니까 내가 집합 A를 구해보면, X는, 그러니까 집합 A가 X-4하고, X 플러스 3하고, 이렇게 되는 게 집합 A니까, 집합 A는 마삼부터 4까지.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죠. B는 이렇게 되는 거여서 잘 모르겠대. 그래서 내가 수익선을 일단 먼저 나타내 볼까? 마삼부터 4까지 둘 다 색칠을 하고 이렇게 된대요. 얘가 A래, 얘가 A. 자, B는
A보다는 작고 또는 B보다는 크다인데 A에서 B를 뺐더니 요만큼 남는데 그러면 이런 말인가? A에서 B를 뺐는데 요만큼 남았다는 건 여기 1이 있고 1부터 4까지는 사라졌다는 이야기잖아. 맞지? 1부터 4까지는 사라졌다는 이야기잖아. 얘하고 얘를 뺐는데 이만큼이 사라졌어. 1부터 4까지가 사라졌어. 무슨 말이야? 집합 B가 1부터 4까지는 가지고 있다는 얘기야. 근데 여기 1에 는이 붙어 있는 거 보니까 B가 1을 갖고 있진 않은가 봐. 근데 1보다 큰 녀석은 다 갖고 있어. 그러니까 집합 B가 이렇게 된다는 얘기지. 집합 B가 일단 이렇게 된다는 이야기지? 그럼 얘가 1이었으니까 집합 B의 모양을 봐봐. A보다 작다, B보다 크다니까 우리는 요 녀석이 B라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맞지? 자, 그리고 A랑 B를 뭐하면? 합집합하면 요 R이 뭐를 의미하는 거지? 실수 전체를 의미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A랑 B를 합하면 실수 전체여야 해. 그러니까 일단 요 A라는 녀석은 요 안쪽에 있어야 해. 맞지? A는 요 안쪽에 있으면 만약에 A가 여기 있으면 A가 이쪽에 있으면 이렇게 지나가게 될 거고 그럼 요만큼을 못 갖게 되잖아. 그러면 A 합집합 B를 했을 때도 실수 전체가 되진 않잖아. 그러니까 A가 될 수 있는 건 확정적인 건 A는 일단 이쪽에 있어. 이쪽에. 그래서 이렇게 가는 중인 거지. 그러면 하얀색이랑 노란색이랑 이렇게 합집합하면 주황색이랑 합집하면 실수 전체가 되는 거니까. 그래서 내가 A는 일단 그래서 뭐보다는 작아야 돼? A는 1보다는 작고 마3보다는 크다라고 이렇게 범위를 일단 잡어. 그 다음에 이 A를 요 점점 보내다가 1로 나가면 안 돼. 이렇게 들어와 있는 건 가능해. 그럼 딱 그 경계 A가 마이너스 3일 때 어떻게 될지 보자고. 그럼 A가 마이너스 3이어도 얘가 마3을 갖지 않지만 이 하얀색이 마3을 가지니까 합집합하면 실수 전체가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A가 될 수 있는 범위는 이렇게 되겠죠. 맞아? 자, 근데 이제 잘 봐봐. A가 이래야 되는데 만약에 A가 이쪽에 있어. A가 이쪽에 있으면 A에서 B를 뺐을 때 요 녀석도 사라졌어야 되는 거 아니야? A에서 B를 뺐을 때 마3부터 1까지 요만큼은 살아남아 있어. 그러면 B라는 녀석이 이만큼은 못 갖고 있다는 얘기잖아. 그래서 이제 A 값도 확정. A는 딱 마3이어야 해. 그래서 A가 노란색으로 할게. 딱 이렇게 되어 있는 중인 거지. 그래서 A에서 B를 빼면 마3부터 1까지만 남고 합집하면 실수 전체가 되고 따라서 A는 마이너스 3 B는 1 얘에서 얘를 빼니까 답은 4 이렇게 구해주시면 되겠네요. 됐니? 이렇게 해서 우리 집합의 문제를 다 풀어봤네요. 오늘 내가 진도를 안 나가도 숙제가 있으시겠는데 다들? 그래서 진도를 안 나갈 수는 없고 그죠? 자, 우리 명제 쪽으로 넘어갑시다. 명제. 지원아, 지원이는 이 명제 하면서 설명은 해줄 건데 개념 영상 한번 보셔야 돼. 선생님이 보내준 거 개념 영상 한번 보시고 그리고 나서 숙제를 하셔야 숙제가 될 겁니다. 자, 봐봐. 잘 메모해 놓으셨다가 집합 저거 해주시고 이제 이 집합 우리가 다시 처음으로 돌아왔잖아. 여기서부터는 이제 실전이야. 여기서부터는 이제 너희가
시험을 대비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아니네. 여기 수학 하네. 아니, 아직은 여유가 좀 있네. 그죠? 여유가 좀 있어. 그래도 특히나 이번에 수하고 여름방학이 열흘입니다. 수하고 여름방학 열흘이야. 아마 내년도 겨울방학이 엄청 길 것 같긴 해. 그 수화중학교가 공사하는 것 때문에 이번 여름방학을 열흘밖에 안 해놨어. 그러니까 그 열흘 동안에 당연히 뭘 못해? 2학기 걸 한번 못 보거든. 그러니까 다른 아이들은 방학 때 한번 보고 2학기 시험 대비에 들어가겠지만 수학고는 그게 안 돼. 그러니까 이 방학 때 지금 배운 거를